네, 오늘 역전의 용사 우리 함께할 또 용사 여러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옆에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입니다. 예, 김종욱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일한 네. 비법조인입니다. 아하, 그러시네. 아니죠. 네, 저도 있고요. 앵커는 이제 별도의 존재시니까. 저는 뭐 이렇게 빠지고요. 야, 우리 저 신인규 변호사의 활약이 예. 아유, 내가 통통해서 귀여워하는데, 아이, 예. 좋습니다, 진짜. 아유, 좀 매불쇼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아니, 예.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예.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셔서 막 신인규 변호사 칭찬해주고 계시고, 예, 시작부터 지금 기다리고 아. 1,100명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우리 좀 프로그램. 감사할 뿐인데 저는 사실 요즘에 다른 거보다는 요즘 시대 정신이 뭘까? 그 시대 정신을 늘 찾아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비록 이제 변방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대 정신을 쫓아서 제가 바른 말을 좀 한번 해보려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아, 좋아요. 제가 요즘에 그 권력의 애완견 되기를 거부하고 제가 이제 국민의 애완견이 되겠다 해서 이제 국민 진돗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도는 좀 크잖아요. 그 충직한 개죠. 그 충직한 진돗개가 개니까. 충성을 네, 좋아, 상징하는 예, 좋습니다. 국민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 두 번째 발의된 그 최혜병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굉장히 무난히 통과했는데, 야, 어떻게 보셨어요? 막 고성이 난무하고 예, 박사님. 아니, 사필 규정이죠. 특검이 통과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 야당은 그렇게 압도적인 표를 줬으면 당연히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생각이 드는데, 야, 놀란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옛날에 민주화로해서 데모도 한번 안 해봤던 양반들이 앞에서 보장하라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권력의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저런 짓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볼썽사나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근데 그 보장하라 이게 이제 국회의장 앞에서 쭉들 쓰셔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모자라다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 이상하게. 아, 제가 마이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아, 그걸 한번 좀 만들어서 이게 뭐죠? 이게 짧게 짤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자라다. 자, 우리를 잡아가라. 근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야, 진짜 대통령부터 헌법에 선서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헌법을 모르는 세상에서 나라가 운영된다는 게 개탄스럽고요. 그래서 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회 탄핵 청원을 하시는지 네, 진짜 네.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대통령실의 발언이 너무나도 참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의심받고 있는 범죄는 수사 외압, 수사 개입입니다. 근데 이게 수사 개입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냐면은 우리가 사법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원에 속하는 사법 절차에 권력이 개입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혜병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통해서 헌법을 무너뜨렸다는 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자라는 국민적 의지가 지금 몰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은 특검 받으라면서요. 그리고 숨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근데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 숨어가니까 이 대통령으로서의 더 이상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헌법 유린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네. 이제 저는 뭐 원래 기대도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자를 떼고 싶어요. 윤석열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댈 게 없다. 네, 저 그렇게 봤습니다. 아이고, 어느덧 우리 신 변호사가 얘기하시니까 1,800명이 되셨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더 많이 너무 좀 감사합니다, 전달 좀 여러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이 힘이 저희를 지탱하게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는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고 방해를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당에서 그렇게 졸고 자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되게 우습던데. 본인들도 사실은 안 될 거라고 뻔히 알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인요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또
언론이 문제다 막 이랬잖아요. 네, 너무 네. 피곤하고 졸려서 장걸 가지고 왜 뭐라 그러느냐 이제 유치한 이랬죠. 문제 제기다. 근데 솔직히 그러면서 본인이 12시에 들어갔다가 4시에 나왔다. 나도 피곤하다. 나도 잤다. 안 찍혔지만. 그런데 솔직히 이번에 김민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사진 찍힌 내용은 필리버스터 어제 3시 59분인가 시작했잖아요. 네. 59분인가? 그때로부터 1시간밖에 안 됐을 그래. 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밤에 피곤해서 자는 거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입을 벌리고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아니 저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언론 탓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그 대통령 법률비서관 출신이잖아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진우. 네, 네. 주진우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필리버스터 얘기를 토론하면서 최상병이 순직한 사고를 장비가 파손된 건데 그래. 그 장비 파손에 대해서 8명에게 다 책임을 물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했다고 가정하고 8명 다 군설비 파손 책임이 있다면서 압류하고 뭐 소송하겠다고 나오면 승복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사람이 그러면 그 꽃다운 아이의 그 상병이 죽었는데 그게 장비입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네. 게다가 그분은 사실 새벽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연설을 준비를 많이 했고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연설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식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 내지는 우리 그냥 이 기회에 한번 말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이런 각오로 나온 게 아니었나. 근데 진정성 있게 이걸 막아보겠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진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가 없죠. 우리 그렇죠. 충무공님도 주진우 이런 인간인데 검사할 때 인권유리는 얼마나 했겠어요. 벌써 뭐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니까 주진우가 두 예. 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기자 주진우는 아니라 사실 명확히 해야 되고요. 검사 주진우가 주진우인 아니지만, 네. 거고요. 보면 임성근 사단장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부하도 죽어도 되는 존재로 탄원서에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사실 예, 생각한 소모품 거죠. 생각하고 주진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실 얘기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위헌성 때문에 재결이 부결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웃긴 소리죠. 대통령이 부결을 시켜야 했으니까 부결이 된 거죠. 그다음에 헌법에 맞게 수정해서 올리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 근데 이걸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서 특검 수사를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2016년, 2017년 얼마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건망증 있는 사람들인가요?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이 그 특검법에 의해서 홍준표 말에 의하면 1000여 명을 잡아다가 수사를 하고 수백 명을 깜빡이 집어넣은 그 특검법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지금 통과된 법이 반헌법적 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이 말도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전 제가 볼 때 이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사병의 죽음, 박정훈 수사단장의 어떤 수사를 통한 기소와 유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고방식 외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도 주진우 씨 같은, 정말 주진우 의원 같은 이런 인식,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을 도구화해서 뭐 사람 하나 죽는 것쯤이야라는 인식 아닙니까? 이게 임성근 사단장하고 같은 인식인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말 그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식을 갖추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심각한 인성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유 좀 제대로 하세요. 비유도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비유하니까 공감도 안 되면서 혼만 나잖아요. 공격만 당하죠. 게다가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 뭡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자꾸 뭐 항명이다 이런 좀 헛소리를 많이 하던데, 네. 본질이 이거잖아요. 수사라는 사법 절차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입맛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간섭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뭐 건물 무슨 뭐 기계 파손돼 가지고 책임을 많이 묻는다. 책임의 범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책임에 대한 범위, 형량, 수사 과정, 이거는 수사 책임자들이 독립적으로 할 일이지, 권력자가 야 이렇게 해라, 누구 빼라, 누구 넣어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얘네 원인 재판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린 수사에 대해서 책임의 축소, 은폐에 대한 외압을 묻고 있는데, 맞아요. 주진우 의원은 딴 무슨 데를 갑자기 가르치는 뭐 왜 거야. 갑자기 8명씩 하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얘기를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의 뭐 수준이나 실력이나 이 악의성이 너무나도 도드라진 연설이었다. 전 그렇게 저는 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주진우 의원은 검사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법률비서관. 너무 많아 검사 너무 많죠. 출신들이요. 근데
더 웃겼던 건 유상범 의원이에요. 유상범 의원이 지난 25일 날 그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한테 공부는 내가 더 잘했을 내가 더 거. 잘했지. 그 방송상법 통과될 때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서울대 나왔다 이거겠죠. 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번에 또 그랬잖아요. 서영교 의원한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또 이랬잖아요. 그 공부 잘한 거가 되게 프라이드가 높은 것 같아. 공부 잘하는 우리 신인기 변호사 생각 한번 해봐. 저번도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필리버스터 왜 하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이 특검법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 내가 더 잘했다. 공부 왜 넌 안 하고 있냐. 이러면서 서로 싸움이나 하고 서영교 의원하고 서로 뭐 누가 잘했네 붙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이상해요. 이거 엘리트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관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특히 네, 이들이 국회까지 나가가지고 결국 다 이렇게 엉망진창 만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